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지성을 꼽을 때 아이작 뉴턴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미적분을 창시했고 만유 인력으로 우주의 질서를 설명했죠. 하지만 그의 말년에는 과학 공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저참한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턴은 주식 투자로 현재 가치 수십억 원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대상은 뉴턴의 지능이 아닙니다. 천재조차 피해가지 못한 확신이라는 이름의 독입니다. 1720년 런던, 도시 전체가 거대한 도박장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금융의 중심지 익스체인지 앨리라 불리던 좁은 골목, 이곳은 지금의 월스트리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땀, 가발 파우더, 진한 커피향이 뒤섞인 욕망의 냄새, 그곳에서는 귀족의 자기보다 손에 든 종이 조각이 더 큰 권력이었습니다. 당시 광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말도 안 되는 유령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네모난 대포알을 만드는 회사,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 회사, 심지어 엄청난 수익을 낼 건데 그게 뭔지는 비밀인 회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밀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줄을 섰고 설립자는 단 5시간 만에 2,000파운드를 모아 그날 밤 대륙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성이 마비된 시대, 뉴턴이 숨쉬고 있던 공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광기의 중심에 남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한 건 단순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조작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게 했습니다. 일명 돈복사 기계가 돌아간 겁니다. 의회와 왕실에는 뇌물로 공짜 주식을 뿌렸죠. 국가 시스템 전체가 공범이었습니다. 뉴턴이 상대한 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더 비극적인 이유는 그 한가운데 진짜를 가려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뉴턴의 직업은 왕립 조폐국장, 위조화폐를 감별하고 처단하는 게 그의 일이었습니다. 가짜 돈은 잡아내던 그가 정작 가짜 가치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물론 처음의 판단은 완벽했습니다. 초기에 진입해서 적당히 먹고 나왔으니깐요. 7,000파운드의 수익, 완벽한 익절이었습니다. 이때 뉴턴이 주식을 판 가격은 약 350파운드 근처였습니다. 그는 생각했겠죠. 어깨에서 잘 팔았다. 하지만 그가 판 직후 주가는 500파운드를 뚫고 600파운드를 넘어 단숨에 700파운드까지 치솟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판 주식이 2배가 되는 걸 지켜보는 심정, 하루의 연봉만큼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때부터 뉴턴의 일기장에는 연구 기록보다 주가 숫자가 더 많이 적히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바친 인과율이라는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 뉴턴의 마음속에서는 조바심이라는 괴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뉴턴이 판 직후 주가는 멈추지 않고 미친듯이 오릅니다. 어제까지 나보다 가난했던 친구가 마차를 사고 파티를 엽니다. 빈손으로 그 꼴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지능이 높은 그에게는 지옥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포모라고 부르지만 그 실체는 집단에서 도태될지 모른다는 생존에 대한 공포입니다. 결국 그는 이성을 잃고 역사상 최고점에서 모든 것을 털어넣습니다. 그리고 4주 뒤 모든 게 무너집니다. 남의 회사의 경영진들이 몰래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소문이 돌자 주가는 수직 낙하합니다. 런던 템즈강에는 투신한 사람들의 시신이 떠올랐고 빛을 갚지 못한 귀족들은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의원들 절반이 뇌물을 받은 상태라 처벌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뉴턴이 믿었던 국가, 시스템, 이성 그 모든 것이 붕괴된 순간이었습니다. 뉴턴은 손실을 확정짓지 못하고 매일 아침 시세표만 멍하니 바라봤을 겁니다. 검은 잉크로 인쇄된 그 차가운 숫자들이 매일 아침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을 겁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도 이 원초적인 고통 앞에서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뉴턴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를요. 뉴턴은 처음에 돈을 벌었습니다. 7,000파운드. 그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손에 쥔 것, 이미 얻은 것, 잃어도 본래의 자신이 다치지 않는 것. 그는 그 돈을 지키는 사람이라기보다 다시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았을 겁니다. 어제까지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웃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질투라기보다는 이상한 통증에 가까웠을 겁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픈 감각,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불쾌감. 그 고통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의 지성이었을 겁니다. 뉴턴은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보다 상황을 설명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시장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 곧 합리적인 가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틀렸다는 가능성보다 설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에겐 더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머리가 좋다는 건 빠져나오는데 유리한 게 아니라 버티는데 유리한 능력일 때가 많으니깐요.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어쩌면 그는 광기를 계산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된 기록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같은 선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튤립, 닷컴, 서브프라임, 코인. 대상은 바뀌었지만 사람이 서 있는 위치는 항상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늘 같은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록에서도 그 장면은 반복됩니다.